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조국 사태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좌파의 도덕적 타락입니다. 집단적인 위선, 무감각한 죄의식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끔찍한 도덕적 타락. 한국의 정치인 또는 유명인사 중에서 조국 말고도 이런 도덕적 타락을 보이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4선 의원 안민석입니다. 그가 그동안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믿고 국회의원이 무슨 커다란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한국 사회를 향해서 마구 내뱉은 여러 가지 말들, 특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 언행, 이런 것들, 저는 안민석 의원이 어떤 한국 사회로부터 언젠가는 한번 응징을 당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대로 넘어간다면 이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다. 이 나라는 완전히 안민석의 눈에 그저 무시해도 좋을 거의 개돼지 수준의 이런 사회다. 아무리 한국이 망가졌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과거에 법을 어겨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 시위를 진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경찰의 기동대장을 폭행을 했습니다. 외국 같으면 아마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을 저지르면 현장에서 경찰의 곤봉 세례를 맞고, 아니 어떻게 감히 경찰의 기동대장을 폭행을 합니까? 곤봉 세례를 맞고 끌려가서 사법적인 처리는 물론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고작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서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법의 심판대에 오를 일이 생겼습니다. 최순실 씨가 안민석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동안 안민석이 한 말 중에서 10개를 추려서 대표적으로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형사 고소를 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순실의 재산에 관한 안민석의 얘기들, 또 하나는 사드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라는 이런 주장. 제가 최순실의 고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서 중앙일보가 보도했던 것을 제가 핵심적으로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그러니까 최 씨와 관련된 이런 수백 개의 유령 회사가 생겼다 없어졌고, 이런 어떤 이 최 씨의 관련 재산은 조 단위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본다. 이 재산을 최태민 목사가 관리했고 이를 최순실에게 줬다. 나는 정유라에게 승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박정희 대통령 스위스 비밀 계좌에 포스코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이 최순실하고 연관된 그런 90% 정황을 지금 발견했다. 사드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이런 발언입니다. 최순실 씨가 록히드 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사드 미사일을 제조한 미국의 군수업체죠. 최순실이 지금까지 취한 이익은 사드와 비교하면 껌값이다.
최순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안 의원이 사드로 인한 커미션 등에 내가 개입하고 거액의 이익을 취한 것처럼 발언했지만 나는 그 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시청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있었고 최순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패륜적 허위 사실입니다. 안민석 그리고 대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패륜적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라고 표현했던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그리고 주진우, 낙검수의 주진우,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뭐 이런 허위 사실을 발언했던 주진우. 최순실의 저격수를 자임을 했던 안민석은 최순실 사태의 한가운데서 마구 이상한 얘기들을 뱉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명기를 한 최순실에게 특혜를 받은 연예인이 있다. 나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순실이 뒤를 봐줘서 그 정도 되는 실력이 되는 가수는 여러 명이 있는데 그가 마치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민석은 그가 누구인지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사선 국회의원이라는 일종의 백만 믿고 마구잡이로 이런 식으로 당시에 최순실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조작과 선동과 왜곡의 거대한 교란, 이런 데에 안민석이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죠. 세 번째, 기억도 생생하지만 윤지호, 무슨 장자연의 마지막 증인이라고 거짓말을 해댔던 윤지호에게 놀아나서 국회에서 윤지호 소총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안민석을 포함을 해서 국회의원 9명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헌법기관 9명이 윤지호에게 놀아난 것이죠. 그리고 뭐 윤지호를 보호하는 의원 모임을 만든다. 윤지호가 국회가 저렇게 자신을 붕 뜨게 대우를 해주니까 완전히 간이 벗어. 그때 이미 청와대에 허위 청원을 게시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신이 경찰의 경호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청원을 했었는데, 이 국회에서 이런 윤지호에게 놀아나는 간담회를 열어주는 바람에 청원인들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서 나중에는 결국 제가 여러 차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서울경찰청장이 공개적으로 윤지호에게 몇 번이나 사과를 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풍경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한국의 공권력, 한국의 경찰, 청와대, 한국 사회, 한국 국회가 윤지호에게 놀아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안민석입니다. 제가 네 번째, 경찰 기동대장을 폭행을 한 끔찍한 사건을 소개를 해뒀죠. 다섯 번째, 2018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테니스 협회장 곽용은이라는 증인을 불러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가 마치 무슨 전횡을, 다 나중에 이제 경찰의 무혐의로 밝혀졌는데 전횡을 저지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테니스계의 듣보잡이라는 곽용은이라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가 곽용은 증인으로부터 아주 거세게 항의를 받는, 노골적으로 정면에서 항의를 받는, 아니 내가 잡놈이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항의를 받는, 당시에 국정감사를 진행을 주도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완전히 국회가 망신을 당하는, 안민석 위원장이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자신이 사선 국회의원이라는 데에 취해서 증인 따윈을 아주 우습게 보는 아나무인적 태도를 보였다가 아주 제대로 된 증인에게 제대로 당한 것이죠. 안민석. 한국 사회 좌파의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인물.
이번에 법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국민들 앞에 그 심판의 결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